여러분, 제가 예전에 미스테리 컨텐츠 초기에 옆에 사진의 사례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한 남성이 사진을 찍었는데 자기 뒤에 누군가가 또 찍혀 있었다. 이 주인공 남성의 뒤에는 절벽이었는데 사람이 서 있을 수 없는 곳에 누군가 서 있었다. 그리고 조작 확인 결과 조작의 흔적은 없는 걸로 나왔었다고 제가 예전에 다뤘었어요, 한번. 이처럼 무심코 찍은 나의 사진 속에 또 다른 의문의 형체가 찍혀 있다면 정말 섬뜩하고 진짜 기분이 찝찝해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2014년 미국의 데이비슨과 그리고 그녀의 친구 제시는요, 본인들의 자녀들과 함께 호주 퀸즐랜드의 로커강이라는 곳에서요, 사진도 찍고 물놀이도 하면서 되게 즐거운 휴가를 보내게 됩니다. 데이비슨 그리고 제시 둘 다 여성이에요. 가족이랑 같이 놀러 간 거죠. 그렇게 재밌게 놀다가 와서 찍었던 사진들을 막 확인을 해보다가 가족들은 깜짝 놀라게 돼요. 당시에 해당 사진은요, 데이비슨과 그리고 제시 그리고 3명의 자녀, 이렇게 총 5명을 찍은 거였는데, 아니 찍은 사진을 딱 보니까 6명이 찍혀있어. 이거 누구야? 흐릿하게 찍힌 것도 아니고요,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마치 석고상처럼 슥 자리 잡고 있는 사진 속에 알 수 없는 형체, 좀 외계인같이도 생긴 것 같아요. 당시 가족들이요, 이 사진을 찍을 때만 해도요 전혀 이런 게 없었대요. 그러니까 그냥 찍었겠지. 그런데 사진을 찍어서 보니까 같이 나타나 있는 거죠. 더욱더 소름이 돋는 건 이때 애들이 막 물놀이하고 놀면서 어린 딸이 계속 이런 얘기를 했대요. 엄마, 누가 자꾸 내 발을 잡아 당겨요. 이 말을 계속 여러 차례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에만 해도 전혀 이런 걸 몰랐기 때문에 엄마는 그냥 조심해서 놀으라고 이렇게만 얘기를 했었대요. 그런데 사진의 후에 이런 게 딱 나오니까 혹시 물놀이를 하면서 딸이 했었던 이 말이, 이런 잡아당김이 사진 속에 무언가가 잡아당긴 건가 싶은 그런 그 찝찝한 기분. 이때 당시에 찍혀 있었던 이 사진이 너무 이상하다 보니까 데이비스는요, 사진을 가지고 초자연 현상 전문가에게 이 사진을 의뢰를 했습니다. 한번 봐달라고. 이게 뭔지. 사진기 오류로 이런 게 나온 건지 정확히 확인을 요청한 거예요. 하지만 사진 분석 결과 조작이나 이런 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아무래도 1913년 13살 어린 나이에 익사했었던 도린 오 설리번이라는 아이가 이 사진 속에 찍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여기서 더 소름이 끼치는 건 실제 이 어린아이가 물에 빠져서 익사한 장소가 딱 이 가족이 사진을 찍은 이 위치였다고 합니다. 얘가 죽은 장소가 딱 여긴데 여기서 찍은 사진에 이게 딱 나온 거죠. 이와 비슷한 사례는 영국에 또 있었습니다. 2015년경에 영국에 살고 있었던 나타샤라는 한 여성은요, 자기 집에서 염색을 하고 그 기념으로 셀카를 찍게 됩니다. 아, 머리색 너무 잘 나왔다, 이거 사진 찍어야지. 그리고 나서 그 사진을 확인한 이 나타샤는요, 경악을 하고 말았어요. 자, 나타샤의 오른쪽 어깨에 보시면 누군가 얼굴 같은 형상이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굴이 찍혀 있는 것도 너무 무서운데, 솔직히 이 사진보다 나타샤 여성을 더 소름 돋게 한 건 따로 있었어요. 이 사진을 딱 보자마자 며칠 전에 있었던 그 일이 떠오른 거예요. 이 나타샤 여성이. 아니, 며칠 전에 이 나타샤가 혼자 집에 있는데 누군가 벨을 눌렀대요. 띵동띵동. 그래서 누구세요? 하고 나갔더니, 저 돌아가신 분을 모시러 왔는데요. 왜? 저희 집에 돌아가신 분 없는데. 그날 이 나타샤의 집을 찾아왔었던 사람은요, 장의사 2명이었습니다.
이건 실제예요. 장의사 2명이 진짜 찾아왔던 거예요. 이때 이 장의사들은요, 이웃에 상해당한 집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저희가 집을 잘못 찾아왔나 보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말을 한 뒤에 갔다고 해요. 그리고 며칠 뒤에 자기 셀카 속에 이런 게 딱 찍혀 있으니까 연결이 돼서 생각이 되는 거예요. 혹시 이웃에 사망했다는 사람이 내 사진 뒤에 찍힌 거 아니야? 이거 뭐야? 이게요, 진짜 찜찜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혼자 삘 받아가지고 오늘 내 멋진 모습을 남겨야겠어 하고 셀카를 딱 찍었는데 뒤에 뭔가 손 같은 거라든지 뭔가 흐릿하게 물방울 모양 같은 거라든지 이상한 게 딱 찍혀있으면 되게 뭔가 이상한 물체가 내 뒤에 항상 있는 것 같고 귀신이 내 등에 엎혀있는 것 같고 되게 불길함과 무서움. 그렇다 보니까 이 나타샤 여성 같은 경우에는요, 그 불길함과 공포감 때문에 집까지 내놨대요. 여기서 못 살겠다고. 이 사진 속의 정체에 대해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는 걸까요? 정말 미스테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스테리를 이제 다루면서 위자보드를 다룬 적이 있어요. 모미지 미스테리의 이제 재생 목록에 귀신편을 찾아보게 되시면 위자보드에 관련된 내용들이 간혹 나오거든요. 위자보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1800년대 중반에 유럽에서 이제 망자의 영혼에게 궁금한 것을 물어보던 강령술에서 시작이 됐다고 하고요. 1890년대 미국에서 이 위자보드를 판으로 만들어서 상품화해 판매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이 위자보드의 판을 보게 되면요, yes 그리고 no 그리고 알파벳 숫자가 적혀 있는데요. 두 사람이 앉아서 저 포인트에다가 손을 대는 거예요. 요 포인트라고 하면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거 흰색 판 있죠? 그 포인트에다가 손을 갖다 대고 움직이다 보면 이 포인터가 스스로 움직이는 느낌이 온다고 합니다. 어느 순간에. 그럼 그때부터 이 귀신에게 궁금한 것을 물어보게 되고, 그럼 그때 이 귀신이 포인터를 움직이면서 답을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분신사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솔직히 이 위자보드라는 게 좀 미국 느낌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위자보드를 우리나라에서 직접 한 연예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연예인은요, 바로 H.O.T예요. 이 H.O.T가 완전 신인 때, 옛날 그 완전 초기 때 전사의 후예 부르고 막 이럴 때 이 토니가 이 위자보드를 가지고 왔었대요. 그래서 이 멤버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 위자보드를 한번 해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토니가 이렇게 물어봤대요. 위자보드 하면서 우리 H.O.T가 언제 해체하게 될까요? 완전 초기 때.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때 당시에 해체 연도수를 2001년으로 가리켜서 알려줬었다고 해요. 이 위자보드에서. 귀신이 2001년으로 이렇게 가리켰다. 실제 H.O.T는 2001년 5월에 해체를 했습니다. 맞았던 거죠. 실제 이 이야기는요, 리더였던 문희준이 TV에 나와서 직접 얘기를 한 거예요. 초기 때 이제 토니가 가져와서 이런 거 했었는데 그때 2001년이라고 했었다. 근데 그게 딱 맞았다. 이 위자보드 같은 경우에는요, 되게 중요한 게 악령을 불러와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악령, 귀신에 쓰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분신사바 같은 경우에도 잘못하면 귀신에 쓰일 수 있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절대로 혼자 하면 안 되고, 무덤가에서 하면 안 되고, 15분 이상 하면 안 되고, 이 위자보드를 끝낼 때는 이 귀신한테 지금 여기서 이 게임을 끝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본 후에 허락을 받고 끝내야 된다고 해요. H.O.T 뿐만이 아니라 기이한 일을 겪은 또 다른 연예인은 더 있습니다. 그 연예인은요, 바로 옛날 그룹이었던 슈가의 아유미예요. 아유미. 이 아유미는요, 일본에서 살 때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하다는 심령 스팟의 한 곳을 간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되게 일본의 유명한 심령 스팟을 갔었다. 그곳은
바로 제가 유튜브로도 많이 다룬 적이 있었던 우리나라에서는 꽤 유명한 심령 스팟인 일본의 이누나키 터널이에요. 이누나키 터널. 일본에서는 정말 많이 유명하다 보니까 이때 이 아유미가요, 재미삼아서 친구들이랑 차를 몰고 이 터널을 지나갔었대요. 그것도 여러 차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런데 아무 일도 없어. 뭐야, 이거 뭐 귀신 소리 들리고 뭐 보이고 뭐 난리 난다며. 아니 몇 번을 왔다 갔다 해도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구만. 에이씨, 역시 다 뻥이네. 그냥 집에 가자. 그냥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게 됐는데, 한 도로에서 이 도로 경찰이 이 아유미 일행의 차를 불러 세운 거예요. 아, 저쪽으로 차 세우세요. 차 세우세요. 뭐야? 우리 음주운전 안 했는데, 도로법 다 지켰는데 왜 세우래? 그래서 되게 좀 의아해하면서 이 일행들이 차를 세웠는데, 이때 경찰이 다가오더니, 아니 그 왜 위험하게 차 지붕에다가 사람을 태워서 달리고 있습니까? 정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것도 실제 아유미가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한 겁니다. 아니 왜 위험하게 사람을 차 지붕 위에 태워서 달리고 있습니까? 이 이누나키 터널에 관한 이야기는요, 제가 미스테리로 다룬 적이 있기 때문에 모미지 유튜브 내에서 이누나키 터널이라고만 치면 바로 나올 거예요. 이곳이 여러가지 심령 현상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의 한이 조금 서려 있는 곳이다 보니까 함께 봐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준비한 마지막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2015년 8월 25일 온두라스를 충격에 빠뜨린 한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옆에 영상이에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사람들은 벽을 막 부수고요, 하나의 관을 꺼내는데요. 이 관의 주인은요, 네이시 페레스라는 여성의 관이었어요. 이 여성은요, 결혼식을 치르기 며칠 전에 의식을 잃고 갑자기 이제 쓰러졌고요.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안타깝게도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결혼식 며칠 전에 사망한 거죠. 당연히 이때 남편이 될 예정이었던 이 남자친구 큰 충격에 빠졌어요. 한순간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거니까. 이에 남자친구는요, 네이시 페레스를 잊지 못하고 매일같이 여자친구의 묘지를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매일같이 여자친구의 묘 앞에서 네가 너무 보고 싶어 하면서 막 울고 그러는데, 어느 순간부턴가 이 여자친구의 묘에서요,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뭔가 바닥을 치는 것 같은 소리. 거기에다가 희미하게 아악 하는 비명소리까지 들리는 것 같아. 이에 남자친구는요, 뭔가 이상하다, 방금 여자친구 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내가 여자친구를 꺼내줘야 되겠어, 이건 뭔가 잘못됐어 라고 생각을 해서 이 남자친구가 단단히 콘크리트로 막아져 있는 여자친구의 무덤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자친구의 관뚜껑이 열리는 그 순간 사람들은 충격적인 모습을 보게 됐어요. 장례식 때까지만 해도 멀쩡하고 깨끗했던 이 네이시의 얼굴이요, 관에서 꺼내보니까 상처가 한가득인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네이시의 손가락 끝은 피부가 다 까졌어. 그래서 피범벅이야. 그리고 관뚜껑의 유리 부분은요, 완전히 깨져 있었습니다. 이에 너무 놀란 가족들과 남자친구는요, 바로 네이시를 병원으로 옮겼어요. 하지만 의사는 다시 한번 사망 진단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다시 네이시는 본인이 묻혔던 무덤에 다시 한번 묻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장례식까지 다 치르고 무덤에 묻혔는데 되살아났던 거예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막 두드리면서 관 유리가 깨졌고요. 그러면서 손에 상처가 다 난 거야. 막 긁고 막 두드리고 하면서. 그런데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다시 사망한 거예요. 자기가 묻혔던 장소에 다시 묻힌 되게 좀 기구한 여성이죠. 제가 예전에 미스테리 다뤘던 거에
사망 선고를 받았던 사람이 되살아나는 경우가 되게 엄청 옛날에는 간혹 있었기 때문에 무덤 안에 종을 설치하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썼었다고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딱 그 짝인 거예요. 죽었던 사람이 되살아났는데 묻혀버렸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상태에서 다시 사망한. 그래서 오늘은 미스테리함만 가득한 믿거나 말거나 10년 귀신 사례들과 그리고 기구한 한 여성의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